네, 이어서 제2회 상식편 자연과학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3번부터 같이 살펴봅니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자, 주어진 그래프는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 이와 관련된 현상인 높은 산에서, 자, 뭐 익숙한 그림이죠? 돌멩이를 올려놓고 밥을 짓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밥을 지을 때 밥이 설익는 이유,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어때요? 그 대기에서 누르는 압력이 내가 높은 데 있으니까 압력은 낮아지고요. 그래서 물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온도에서도 쉽게 끓는다는 거죠. 압력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때요? 끓는 변화. 끓는다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밥이 맛있으려면 어때요? 그 충분히 어느 정도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밥이 이렇게 지어져야 맛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밥이 설익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에탄올과 물, 자,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기압, 세로축이 기압이잖아요. 기압, 압력. 자, 그래서 물에 끓는 점, 그다음에 에탄올에 끓는 점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기압일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의 경우도 어떻게 돼요? 물의 경우도 원래 이렇게 100도씨에서 끓는 것이, 그죠?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면 끓는 점이 그만큼 하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물리적 현상,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연관지을 수 있는 소재,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구성한 것입니다. 4번 보시죠. 자,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는 남아프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으로부터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 발표 당시에 그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 우리가 학계의 그 정설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자, 당시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봅니다. 그랬죠? 자, 기억을 보시면,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에서 연속적인 빙하의 흔적. 어때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그 빙하가 이렇게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니은, 역시 멀리 떨어진 산맥과 지층의 연속성. 동일선상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의 극지방에서 열대지방에서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 이것은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그죠? 극지방에서 어떻게 열대지방의 생물의 화석이 대륙 이동하지 않고서 발견될 리 만무하지 않을까요? 자, 옳고, 리을. 해안선을 맞춘 대륙에서 고생물들의 흔적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 그 종류의 고생물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해안선을 이렇게 어때요? 그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맞춰 보니까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그 증거로서 충분한 내용들이라 보겠죠.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기셔서요. 9번을 한번 볼까요? 9번. 자, 9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IT 용어는 그랬습니다. 자, 현재 인터넷과 같은 분산 환경에서 자, 리소스에 대한 정보, 자원사의 관계, 뭐 이거를 의미 정보를 기기가 처리할 수 있는 온솔로지 형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자동화된 기기가 처리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자 기술입니다. 자, 팀 버너스리가 98년 제안했고, 현재 W3C에 의해 표준화 작업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설명하는 용어는 뭘까요? 바로, 자, 거기 보기에 보시면은, 보기 4번에 시멘틱 웹이 정답이에요. 시멘틱 웹.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능형 로봇 시스템에 응용이 된다든지, 또 향후에 의료 정보화에 또 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시멘틱 웹이라는 게 그 차세대 지능형 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 자원들의 뜻을 그 해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이제 해독 이해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논리적 추론까지 가능한 그런 지능형 고도의 지능형 웹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제일 밑에 있을 때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고 위에 있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진자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에서 보통 EP라고도 많이 쓰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카이너틱 에너지에서 EK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항상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이 두 종류의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죠? 합이 일정하다는 것은 어느 한 요소가 커지면 다른 한 요소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자, 먼저 위치 에너지부터.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공부했죠. 질량,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배 mv 제곱. 자, 물체 속력을 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가장 최대일 때는 바로 여기 위에 있을 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 사항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 A에서 O로 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죠? 위치 에너지는 줄는 거고요. O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이다. 옳죠? 3번 B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맞습니다. 4번 O에서 B로 가면서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슉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슉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운동성은 떨어지지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 올라올수록 어때요? 질량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중력과 속도로 변하지 않고 결국은 위치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이 진자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기에 바로 추의 속도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최저점을 지날 때 가장 속도가 최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 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이죠. 18번 문제. 자, 다음 그림은, 자, 18번 문제 보시면 수평면에서 굴러가는 쇠구슬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놓인 자석의 힘을 받아 방향이 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렇듯 쇠구슬의 운동 방향을 더 많이 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슬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벼운 구슬을 해야 되겠죠. 무거운 구슬을 한다든지 쇠구슬을 너무 빨리 휙 움직이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안 되겠죠. 이렇게 빨리 휠 수가 없겠죠.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정답 1번 바로 나왔네요. 그죠? 질량을 줄인다. 옳고요. 1번. 이번 쇠구슬의 속력을 높일수록 어때요? 이 자기력이 미칠 수 있는 어때요? 그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이것은 옳지 못하죠. 뭐 자석의 간격을 가깝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질량을 줄여야 돼. 이건 틀렸고요. 다음에 5번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자성을 세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자석의 세기가 이 그 몇 테슬라짜리인가 이제 그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력의 그 크기 자체를 센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계속 이어서 20번까지 쭉 이어지니까 같이 한번 바로 보시죠. 자, 19번. 자, 난류, 형상 저항, 박리점 등과 관계없는 공.
운동구는 무엇인가? 그래서 공을 말하는 거. 스포츠 이제 종목에서 사용되어진 공. 자, 이렇듯 뭐 형상 저항 하니까 여러분들 그 어떻습니까? 이런 그 뭐 골프에서 여러분들 이제 골프 이제 그 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 이제 그 골프채, 골프 클럽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공의 그 앞과 뒤에 그 압력 차로 인한 그 형상 저항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골프공이 어때요? 그 표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홈이 많이 파여져 있죠. 자, 그런 어떤 과학적 원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프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시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실리콘,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티타늄, 질코늄과 같은 금속 원소가 산소, 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서 만든 뭐 이제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다. 이 소재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열을 가해서 강도가 생기도록 한 것이 바로 국보급 청자 화병이나 목욕탕의 뭐 벽돌 제작에 응용되었다. 자, 뭡니까? 뭐 벽돌 제작이나 타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라믹 소재들이죠. 이렇게 전통적인 개념의 세라믹 소재들, 뭐 도자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어때요? 뭐 파인 세라믹이라고 해서 좀 더 고도로 좀 더 이제 그 가공된 그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파인 세라믹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이제 나름 또 첨단 산업의 한 분야죠. 대학에서도 이런 그 뭐 신소재 공학과나 이런 이제 분야들이 또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세라믹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글쎄요 보시면 쭉 보시고요. 그 지르코늄이 뭐죠? 지르코늄 거기 이제 그 박스에 나왔는데 지르코늄이 이제 그 원자로의 그 어때요? 뭐 원자로의 그 구조물 자체 그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 지르코늄의 장점이 뭐죠? 이거를 합금을 해서 굉장히 내열성이 좋고 내부식성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용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세요. 자, 24번으로 가보시죠. 24번. 자, 다음은 고려청자의 사진이다. 자, 금과 은빛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 덕분에 고려시대 이규보도 자, 넋을 잃고 말았다 한다. 자, 이런 빛의 세계 비결은 자, 산화철에 철 이온에 있는데 그 양이온 플러스 이가 이온이죠. 철 이온에 있는데 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워지게 되면서 생성되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빼앗으면서 다시 환원이 되어진 산화철이 그것이 이제 빛의 색을 낸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자, 문제 핵심은 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보세요. 1번. 자, 제산제 먹는다. 이건 뭡니까? 바로 중화 반응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현타액이라고 하죠. 그 겔 타입의 현타액 같은 거 이제 좀 속 쓰리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바로 뭐예요? 중화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산 역류나 위산 과다,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쓰림의 원인이 되는 물질 산성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어때요? 무슨 뭐 알루미게이트나 알루미늄이나 그다음에 또는 칼륨, 그죠? 칼륨 성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그죠? 빈 껍데기 버리시기 전에. 그래서 그게 바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되고요. 정답이 맞습니다. 난 이거는 산화원이 아니죠. 나머지 보십시다. 자, 2번 필름을 현상한다. 아까 우리 1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갈변한다. 이것도 해당이 되죠. 표백제로 빨래를 한다. 역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표백제가 뭐예요? 표백제를 보시면 산소를 발생기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얼룩을 이제 없애는 거죠. 발생기 산소, 그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뭐 차염소산, 나트륨 뭐 이런 것들 이제 산소 발생기 산소를 일으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5번 광합성에서 산소를 발생시킨다. 그죠? 그 광합성이라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반응해서 포도당 생성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자, 25번을 봅시다. 자, 다음은 불의 고리에서의 지각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 대부분 지각 변동은 판경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붉게 표시된 환태평양 화산대는 지구 전체 화산 활동의 약 70%가 일어나는 지역이라 이런 별명이 붙여졌대요. 자, 이러한 화산 활동 내지 지진은 자, 이 많은 영향을 주는데 틀린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세요. 자, 1번. 화산재가 쌓여 토양의 영양분이 줄어든다? 어때요? 이거 정반대죠, 여러분들. 화산재는 어떻습니까? 이 마그마나 지표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이 막 뿜어져 나와서 화산재가 만들어진 건데, 어때요? 영양분이 되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때가 안 탄 건데, 계속 농축돼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화전민도 있었고, 그러니까 화산이 분출된 지역에는 이런 토양이 비옥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건 정반대 이야기고요. 2번, 마그마 주변으로 유용한 광물이 생겨서 지하저음으로 풍성하다. 괜찮죠. 다음에 온천과 자연경관 됐고, 지열 에너지로서 활용 가능. 5번, 지각 변동 후 이런 통신에서 피해 입는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맞죠. 1번이 정답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이제 28번을 보세요. 28번. 자, 다음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그랬습니다. 자, 구글의 안드로이드 4.4 버전으로 초콜릿의 인기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글은 지금까지 알파벳 순서를 따르면서 간식과 알파벳 배치에 따라서 알파벳 배치에 따라 스마트폰 운영체제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 운영체제는 벌써 나오네요. 젤리빈 이후로 젤리니까는 J죠, J. J 다음에는 뭐요? K잖아요, K. 정답 뭐예요? 킷캣이죠, 킷캣. 딱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젤리빈은 1년 만에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 메모리, 램 사용량을 덜 차지해서 비교적 사용이 낮은 휴대전화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어진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자, 운영체제에 대한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자, 지금 여기 나온 게 이제 안드로이드 4.4 버전이죠. 4.4. 자, 4.4가 지금 여기 나온 킷캣입니다. 킷캣. 그죠? 여러분, 킷캣 아시나요? 마트에 가시면, 안에 웨하스 같은 게 들어있는 초콜릿 있잖아요. 키커, kit캣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간식거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나온 게 뭐죠? 5.0 버전이죠. 이게 롤리팝이죠. 롤리팝. KR.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HIA. 이게 이제 젤리빈이죠. 젤리빈. 자, 이게 4.4 바로 전에 이게 4.1입니다. 4.1. 그 다음에 4.0이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자, 4.0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3. 얼마죠? 3.x. 3.x가 이게 허니컴. 근데 이제 요 최신이 더 중요하겠죠. 이게 4.0 이후. 요건 좀 알아두시면 돼요. 4.0부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데요. 진저브레드 프로요. 이게 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FGH잖아요. FGH. 이게 프로요. 그 다음에 진저브레드. 그죠? 생강빵.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2 버전입니다. 그죠? 여기 2.2하고 2.2, 2.3 버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운영체제 쭉 변천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4번을 보세요. 34번. 자, 막대기를 이용하여 먼지를 털 때 이용되는 물리법칙은 무엇? 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보기에 관성의 법칙 대신에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운동의 제1법칙이잖아요. 그죠? 제1법칙, 이제 관성의 법칙, 또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먼지를 이렇게 터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툭 살짝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탁탁탁 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먼지가 묻어있던 그 옷감이라든가 뭐 카페트라든가 뭐 어떤 이런 뭐 우리가 이게 서재 뭐 책꽂이를 청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옷감 같은 거를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털면은 이런 옷감 같은 게 툭툭 흔들리는데 먼지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먼지는 그대로 있는데 옷감이 움직이니까 살짝 떨어져 이탈되는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동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과 연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어떤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관성, 이너셔의 법칙이 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35번 이어서 보세요. 자, 지구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66.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공전 궤도면에 66.5도가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입니다. 대개 이런 문제는요. 공전이니까는 보기에서 답이 아닌 것은 자전과 관계 있는 현상을 고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전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가 현상은 뭐죠? 바로 밤과 낮의 존재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죠. 2번. 뭐 1번 같은 경우 계절의 변화. 자, 계절의 변화는 당연히 공전과 관계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절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계절, 추운 계절. 이것은 결국 태양 에너지의 태양 에너지가 얼마큼 전달되는 그 양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잖아요. 그 적도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그 일조량, 그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계절 변화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나머지 밤과 낮의 길이 변화라든지 연중 태양의 고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전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39번으로 가보시죠. 39번. 자,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멍한 이유나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뭐 탈 때도 그렇고요. 이륙 전후죠. 그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고도차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보기 2번에 비행기 고도가 변하고요. 대기압이 올라가니까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귀 속에 달팽이관이 이렇게 좀 멍하게 되죠. 폐쇄가 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껌을 씹거나 침을 삼키면서 이제 요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죠. 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남아있네요. 자, 42번으로 가보시죠. 자, 42번. 자, 다음은 전기 회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물의 흐름과 비교하는 것이다. 각각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선은 왼쪽에 보면은 자, 그 물레방아를 이용하고 또 이제 밸브,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서 어때요? 그 물 높이 낙차를 이용해서 어때요? 낙차를 그러니까 밸브를 이용하고 이제 그 펌프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어때요? 밸브하고 파이프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는 기구 있죠. 그죠? 뭐 펌프죠,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낙차.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은 물레방아를 돌리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거기 전지, 전구,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전지는 어떻습니까? 전지는 펌프 역할을 하고요. 다음에 스위치는 바로 밸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보니까 보기를 한번 볼까요? 정답 1번이 맞죠? 그죠? 물의 흐름은 밸브고요. 전기 회로는 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는 전지, 그쵸? 그것이 이제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맞죠? 그래서 보시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물의 흐름, 전기 회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그 회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물 높이, 낙차, 또 회로에서는 그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거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레방아는 이건 이제 전구.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돌아가는 거고 전구는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 작동이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물의 이동은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고, 보기 5번. 자, 그 파이프. 좌측에 있는 그림의 파이프는 그 도선, 그 전선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자, 밸브는 결국 뭐에 해당되니까 밸브는 스위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기 1번이 잘못됐죠. 밸브는 스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을 한번 봅니다. 43번. 네, 43번에 보시면, 자, 다음은 올림픽 종목 중 두 가지 운동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힘을 골라보는 거죠. 자, 그 양궁에서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뜀틀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당연히 탄성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활시위를 당겨서 그 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활이 앞으로 더 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뜀틀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뜀틀의 중요성은 뭐 근력도 중요하지만요. 그 다음 뭐 기초 체력 근력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뛰어서 어때요? 그 발판에 어때요? 거기 발판이 이렇게 약간 탄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그죠? 그 탄성력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가서 이제 뜀틀에 손을 딛고 다시 거기서 이제 어떤 몸의 유연성과 그 탄성력을 잘 받아서, 그죠? 그 유연성과 잘 매칭을 시켜서 이제 예술적인 동작과 이런 이제 그 기계적인 안정성 등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적으로 여러 힘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힘은 거기 보기에서는 단연코 탄성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회 자연과학 파트에 해당되는 상식 문제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제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